반갑습니다. 1대1 지도 교수 매종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입문을 하는 과정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고질적인 한국 축구 유소년 시스템, 전 세계에서 학원 축구가 프로 유스 산하 시스템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학교 축구부라는 건데 초, 중, 고, 대 막론하고 최소 2명 내지는 3명 정도의 코칭 스태프가 운영하는 방식이고, 물론 그중 명문도 있겠지만 지역 곳곳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 장점이겠지만 그만큼 많은 인원들로 경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을수록 해당 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론적인 정보로만 스카웃을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인 건 연습 경기나 학연 지연의 추천 같은 거로도 가능하긴 하다만 상위 레벨의 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학연 지연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스카웃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생각해 봐도 전국에 있는 학교 모든 곳을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방법으로 팀의 성적이 대부분 진학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리면 어릴수록 선수 한 명이 그 경기에 판가름을 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그 팀에 한 명이 돋보일 수 있는 용꼬리, 그거 할 바에는 뱀 대가리 한다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살면서 경험해보는 수능 같은 느낌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후까지 진학 문제가 걸릴 시기에 매번 느끼는 게 한국의 축구부로서 느끼는 부담감입니다. 그렇다면 유스 산하 시스템은 어떨까요? 한국의 K리그, FC 서울, 전북현대, 울산현대 등등 이런 프로팀 산하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학교 축구부 친구들과는 비교적 실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 실력면으로 보장만 되어 있다면 진학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정해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가면 됩니다. 말만으로는 쉽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유스 산하 학교들도 학원 축구부들을 스카우트 해와서 인원 충원을 해오기 때문에 내부에서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래도 학원 축구나 유스 산하 학교가 같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 크게 봤을 때 다른 점은 목표겠죠. 학원 축구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진학입니다. 다음 학교로 보내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한다면은, 유스 산하에서는 K리그에서 이적료 없이 유스 발굴 시스템으로 키워낸 선수들을 이용한다면 구단의 여러가지 발전, 특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명성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시스템이죠. 이런 유스 산하 학교에서는 그런 뚜렷한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초, 중, 고 나이대에 그 나이대에 맞는 체계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세션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에 대한 지원이 학원 축구보다 뚜렷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럼 또 해외 축구는 어떨까요? 해외 중에서도 유스 시스템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아약스나 독일의 도르트문트 같은 유스에서도 나이대에 맞는 트레이닝들을 하지만, 한국보다는 더 체계적인 것이 나이대에 맞는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너들이 그 나이대의 모든 인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넉넉한 인원들로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의 2~3배 이상의 트레이너들로 선수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보다 더 한국 축구와 해외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실력 위주의 축구라는 것이죠. 한국은 진학이 걸려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선수 13명인 팀이 있으면 3학년보다 더 잘하는 2학년이 있다고 한들 선발이나 교체 선수가 3학년 위주로 돌아갑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게 아니면 진학을 언제 시킵니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카우트 할 때도 우리 학교에 대한 명성 중에 어필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도 좋은 학교로의
진학률일 텐데 아무리 벤치 멤버여도 이 학교는 갈 수 있다 라는 옵션도 크게 작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학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만큼 특출난 실력을 가진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월반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이 맞지 않아도 진학을 앞둔 3학년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해외에서는 철저한 실력 위주입니다. 월반은 기본이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프로 데뷔 이미 시키는 일도 허다하죠. 정말 어린 나이 때 신체적인 발달이 덜 되지 않은 이상에는 실력적인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곳이 해외입니다. 진학 문제 하나가 가져다주는 큰 이점이 한두 개가 아니란 거죠. 한국도 유스 산하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다만 해외를 따라가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 축구가 관중석이 꽉 찰 만큼의 스포츠도 아니고 투자나 지원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실력만 잘 갖춰진다면 운으로라든지 돈으로라든지 해외를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는 것이 축구 선수의 성공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적인 보장을 확실히 받는 건 기본이고 한국에서 선수 활동을 했을 때의 성공의 기대값이나 리턴값이 말도 안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선수 한국 학원 축구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김민재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주의할 점은 유스 시스템으로서 해외로 진출 시 그 팀이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정말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많은 접근들을 할 텐데요. 에이전트 사기 정말 많습니다. 돈 들고 튀는 건 그냥 장난 수준이고 심한 경우에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오지에 동네 축구 아무 팀이나 보내고 선수가 못 따라와서 실패했다 등등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허다합니다. 대부분 브라질 유학이었는데요. 그 나라 자체가 눈만 뜨면 축구하는 곳이고 축구팀 자체가 한 지역에서만 수백 개가 될 정도로 축구가 문화인 나라지만 듣보잡 클럽에서 잡초 자라고 있는 맨 땅에서 맨발로 축구하고 그거 몇 년 하고 한국 들어오면 배운 거는 브라질 욕밖에 없을 겁니다. 축구 유학도 정말 조심해서 잘 알아보시고 유럽 또한 에이전트 사기가 많으니까 정말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의 축구 부원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